안녕하세요. 완전합격 제과제빵 저자 김창석입니다. 오늘은 반죽온도 계산, 반죽온도 계산은 제과편에서 한번 했지만 이번에는 제빵편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반죽온도를 제빵에서는 왜 맞추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반죽 온도에 따라서 반죽 시 수분 흡수율 양이 달라집니다. 반죽의 대기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뜻이죠. 두 번째는 반죽의 온도에 따라서 반죽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달라집니다. 자, 반죽 시간이죠. 세 번째는 발효 시간이 달라집니다. 발효 시간.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발효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효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. 이렇게 반죽의 온도라 함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반죽 온도를 잘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반죽 온도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자,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. 자, 반죽 온도 조절 이번엔 좀 칠판에 적어봤습니다. 먼저 결과 반죽 온도라는 것을 좀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. 결과 반죽 온도라 함은 반죽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실내 온도, 재료 온도, 마찰열 이 변수값의 개수로 나눈 평균값이 결과 반죽 온도가 되겠습니다. 여기서 제가 재료 온도라고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냐면 이 빵 만들 때의 재료와 과자를 만들 때의 재료가 다릅니다. 즉 들어가는 개수에 있어서는 즉 들어가는 종류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이 비율에 있어서 다릅니다. 양이 적은 것들도 반죽 온도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적은 것까지 다 고려하다 보면 오차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적은 것들은 좀 배제하고 반죽에 좀 많이 들어가는 거, 제빵에 있어서 많이 들어가는 것은 두 개뿐이 없습니다. 뭐냐면 밀가루와 여기 재료 밀가루와 물이죠. 나머지는 너무 양이 적습니다. 그래서 밀가루와 물만 변수값으로 넣도록 하는 겁니다. 이걸 좀 생각을 하셔서 넣으셔야 돼요. 아셨죠? 이게 다른 재료가 좀 많이 반죽의 온도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많이 들어간다. 그러면 좀 고려를 하면서 변수값에 넣어서 계산을 좀 자유롭게 하셔야 되지만 시험에서는 그것까지 원하진 않기 때문에 기본 공식으로 대입해서 푸셔야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반죽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뭐냐?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실내 온도로 반죽의 온도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. 즉, 빵 만드는 작업장의 온도를 적절하게 설정하여 이 반죽의 온도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. 자, 그러나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을 경우를 상정하고 이 계산 문제는 이루어지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처음에 마찰 계수를 구해야 됩니다. 이 순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. 마찰 계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사용할 물의 온도를 구합니다. 세 번째, 이 사용할 물의 온도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온도로 조절할 것인가를 구하는 얼음 사용량을 구합니다. 자, 용어 정의도 좀 미리 사전에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. 자, 여기서 물 온도라고 여기를 했는데 여기의 물 온도는 사용한 물의 온도를 지칭하는 거고 사용한 물의 온도를 수돗물 온도라고 합니다. 사용한 물 온도를 수돗물 온도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. 그 다음에 이 사용할 물의 온도를 계산된 물의 온도라고 합니다. 사용하리라는 게 뭐냐면 희망 반죽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넣게 되는 물의 온도, 그 온도가 사용할 물의 온도고 그 사용할 물의 온도를 계산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계산된 물 온도라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먼저 용어 정의를 해놓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마찰 계수. 왜 마찰열을 갑자기 계수라고 부르냐? 마찰열을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. 측정할 수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계산을 통해서 그 수치화시킨다라고 해서 마찰 개수라고 합니다. 그러면 마찰 개수를 구합니다. 자,
결과 반죽 온도라고 하는 것은 평균값이라고 했어요. 변수의 평균값이라고 했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마찰 계수는 결과 반죽 온도 곱하기 변수의 개수예요. 변수의 개수. 평균값이니까. 자, 여기서 보면은 자, 실내 온도, 밀가루 온도, 물 온도, 마찰열 4개죠. 근데 뒤에 하나, 둘, 3개죠. 왜냐면 변수값이 하나가 앞으로 갔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니까 변수가 실내 온도, 밀가루 온도, 물 온도 3개니까 이 변수는 몇 개? 3을 해줘야 돼. 그러니까 결과 반죽 온도 곱하기 3 빼기 가로 열고 실내 온도, 밀가루 온도, 물 온도 해서 마찰 계수를 구하는 겁니다. 아시죠?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.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결과 반죽 온도를 어떻게 형성된 거냐면 실내 온도 플러스 밀가루 온도 플러스 물 온도 플러스 마찰열 플러스 나누기 4예요. 4의 평균값이 결과 반죽 온도라고 상정을 먼저 딱 알고 있어야 돼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만 구하기 위해 마찰열을 구하기 위해서 앞으로 뺐기 때문에 결과 반죽 온도에다가 3개를 하나가 빠졌으니까 3개를 곱하는 거죠. 3개를 곱하고 빼기 실내 온도, 밀가루 온도, 물 온도로 딱 하면 이 마찰 계수가 나오는 거예요. 자, 마찰 계수. 자, 이 마찰 계수를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희망하는 온도로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. 그래서 사용할 물의 온도, 계산된 물의 온도는 희망하는 온도로 만들고 희망하는 온도에 필요한 이제 변수값이 몇 개냐면 실내 온도, 밀가루 온도, 마찰 계수니까 뒤에 하나, 둘, 3개니까 이 변수의 개수는 3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용할 물의 온도는 가로 열고 희망 반죽 온도 곱하기 3 가로 닫고 빼기 가로 열고 실내 온도, 밀가루 온도, 마찰 계수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겁니다. 자, 이번에는요. 내가 이제 사용할 물의 온도와 실제 사용한 물의 온도 간에 이제 편차가 발생이 된 거예요. 예를 들어 앞에서처럼 똑같은 예를 들겠습니다. 내가 이제 27도의 물을 썼더니 반죽 온도가 너무 높게 나온 거죠. 그래서 내가 20도의 물을 쓰면 맞겠다라는 계산식이 나왔어요. 이 계산식에 했더니 그러면 몇 도의 이 물 온도를 몇 도로 떨궈야 되냐면 마이너스 7도까지 떨궈야 돼요. 근데 이제 사용한 물의 양이 100g이라고 가정을 했죠. 앞에서도 100g이라고 가정을 합시다. 그러니까 100g의 물, 그냥 27도의 100g 물을 몇 도로 떨궈요? 20도로 떨궈요. 그러면 이 20도로 떨구기 위해서 7도를 어떻게 해야 돼? 빼야 돼요. 이 7도를 낮춰야 되는데 이 7도를 낮추는 방법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다? 얼음을 집어넣는 것이라는 거예요. 얼음. 아셨죠?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. 100g에서 이 100g에서 100g의 일부분을 얼음으로 넣는 거야. 얼음으로 넣어서 이 100g에다 딱 27도 물에다 넣어두면 이 얼음이 녹아요. 잡열에 의해서 녹아. 형태의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.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고 온도가 상승하면서 이 여기 있는 열을 낮추는 거예요. 이 온도를 낮춰서 몇 도까지? 7도까지 낮추는 이 얼음량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. 아셨죠? 그래서 이 얼음 사용량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다 좀 제가 했어요. 총 변동 열량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얼음을 이용해서 흡수 열량을 구하면은 얼음량이 나옵니다. 자, 보십시오. 내가 이제 사용할 물량이 얼마냐면 100g이에요. 100g이고 수돗물 온도가 몇 도냐면 27도예요. 27도. 이 3을 지우겠습니다. 27도고 그 다음에 사용할 물의 온도는 몇 도냐면 20도예요.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다음에 곱하기 1칼로리가 있어야 되는데 1칼로리가 지금 생략된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총 변동 열량이 나와요. 이 총 변동 열량이라는 게 뭐냐면 27도의 물 100g, 27도죠. 27도의 물 100g. 100g이 20도로 떨어지는 데 있어서 빠져나가야 될 열량을 지칭하는 거예요. 총 변동 열량이라는 게. 그래서 100g 곱하기 여기 이제 27 빼기 20이니까 7이죠. 그다음
700칼로리가 나오는 거예요. 1칼로리 곱했잖아요. 그래서 100g 곱하기 7도잖아. 7도. 빼니까 27 빼기 20 하니까 7, 그러니까 700. 그 다음에 이게 1칼로리를 곱하니까 700칼로리. 이 700칼로리를 빼야 돼. 빼야 돼. 여기서 빼내야 돼. 떨궈야 돼. 그러면 뭘로 빼냐? 얼음으로 뺀다는 거예요. 자, 얼음 1g의 잡열이 얼마냐면 80칼로리야. 이 잡열이라는 게 뭐냐면 온도의 상승은 없이 이 얼음 형태가 물 형태로 바뀌는 데 필요한 열량을 잡열이라고 그래요. 이 잡열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면 80칼로리가 필요해요. 80칼로리. 80칼로리. 그러니까 얼음 1g을 딱 집어넣으면 80칼로리가 먼저 소요되고, 그 다음에 수돗물 온도가 이 몇 도에 27도. 27도를 떨궈야 돼. 27도를 적어줘야 돼. 27도의 기준에서 이제 사용하는 거니까. 그래서 80 칼로리 더하기 그 다음에 수돗물 온도가 몇 도? 27도. 27도를 왜냐면 이게 27 칼로리인데 왜 그러냐면 곱하기 2라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얼음이 있잖아. 물이 1도 올라가는데 1칼로리가 흡수해야 돼요. 그럼 1도 떨어질 때 1칼로리를 배출해야 돼요. 아셨죠? 1도 올라가는데 1도 올라갈 때 얼음 1칼로리를 얻어내야 돼. 빼내야 돼. 아셨죠? 그래서 이게 이제 27칼로리가 되는 거예요. 곱하기 이제 여기 곱하기 1칼로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97칼로리가 되는 거죠. 97이 아니죠. 죄송합니다. 107칼로리네. 이 앞에서 틀렸네. 그러면 107칼로리가 돼요. 107칼로리. 그래서 700칼로리 나누기 107칼로리 하면은 얼음 사용량이 나오는 거죠. 얼음 사용량이 나와요.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얼마냐 하면은 6.5g, 얼음 6.5g. 그래서 물 27도 물 100g이죠. 100g 빼기 6.5g 하면은 93.5g이죠. 93.5g의 물 플러스 얼음 6.5g 해가지고 딱 놔두면 27도 물이 얼음이 녹으면서 몇 도로? 20도로 떨어진다라는 계산 공식입니다. 제가 파트에서 계산할 때 97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수했군요. 107이죠. 107.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라고요.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얼음 총 변동 열량과 흡수 열량을 표현하는 여기 칼로리 1칼로리가 여기 빠졌어요. 다 뺀 거야. 아셨죠? 빼놓고 이제 계산 공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잘 안 돼서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. 자, 이것으로써 반죽 온도 조절을 위한 계산 공식 설명드렸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이번 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